안녕하세요. 지호쌤입니다. 1등급을 위한 명품 수학, 블랙라벨 수학원. 유형 세 번째죠.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 관련된 후반부 문항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2번까지 정리했었죠. 자, 이번 시간 13번에서 15번까지의 세 개의 주어진 문항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13번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볼 텐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러니까 n은 지금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fn이라고 요 함수가 주어지기를 자, 가우스 안에 자, n의 세제곱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n의 세제곱근의 가우스 값. 이게 바로 함수값에 해당될 텐데 자, 그러면 f1 즉 1 대입했을 때 함수값, 2 대입했을 때 함수값 3 대입했을 때 함수값 이런 식으로요. 함수값들을 쭉 구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있냐? 자,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까지의 합이 바로 180이 나올 때 이 자연수 A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가 어떤 수여야지 이 함수값의 합이 180이 나올까? 자, 그럼 우리는 봐야 되는 건 요 가우스 함수로 주어진 함수값입니다. 자, 가우스 함수가 주었을 때는요, 우리는 이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있는 자, 요 n의 세제곱근 있죠? 요 세제곱근 n이 정수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를 핵심 포인트로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정수일 때는 언제냐? 그러면 세제곱근이 정수려면 그래요. n 자체가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근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n이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세제곱수. 자, 그러려면 1의 세제곱 1, 2의 세제곱 8,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27. 자, 그 다음에 4의 세제곱 64, 5의 세제곱 125. 다음과 같은 세제곱수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범위를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자, fn이 될 수 있는 함수값들을 볼 텐데 첫 번째, 자, 1과 8 사이에 있는 수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n에 1 대입했을 때부터 8이 되기 전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에서부터 7까지에 해당되는 수죠.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요 세제곱근 값이 얼마나 됐냐? 8 대입했을 때가 2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1에서부터 7까지 대입하면 1점 뭐뭐예요. 그러면 1점 뭐뭐의 가우스 값은 얼마? 1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 이제 8에서부터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27이 되기 전까지. 자, 26까지죠. 자, 27을 실제로 n에 대입하면 세제곱근 27은 뭐예요? 3이 되고요. 3의 가우스값 3입니다. 그 전까지예요. 즉 8에서부터 26까지를 대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2점 뭐뭐가 돼요. 요 박스 친 게. 그럼 2점 뭐뭐의 가우스값은 2가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27에서부터 이제 감 잡으셨죠? 어디까지? 64가 되기 전까지는 요 박스 친 게 3점 뭐뭐. 3점 뭐뭐의 가우스 값은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4에서부터 어디까지? 125가 되기 전까지. 자, 이거는요. 요 박스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요. 바로 4점 뭐뭐. 4점 뭐뭐의 가우스 값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또 더 나올 수 있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우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하는 거죠. 다 더했을 때 어디까지 더해야 될까? 자, 우선은 F1서부터요. F7까지의 합을 볼게요. 자, F1이나 F2나 F3이나 F7까지는 전부 다 함수값이 얼마? 1이죠. 그래서 F7까지 함수값은 1이 7번 나와요. 그래서 1 곱하기 7. 그 다음에 쭉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F8부터 또 F26까지 쭉 더한다고 생각하면 2가 몇 번 나오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8에서부터 어디까지? 26까지니까 총 19번 나오네. 19번. 오케이? 27에서 8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2가 19번 등장해요. 그 다음에 3을 함수가 갖는 거. 즉 F27에서부터 F63까지 이는 3이 몇 번 나오냐? 64에서 27 빼보시면 그래요. 37. 3이 37번 나오네요.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더 해보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3으로 나온 것까지를 다 더한 게 어디냐?
여기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보자면 F1에서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쭉 가지고 F63까지 합이죠. 여기까지 합입니다. 요 결과가 이거 다 더해보시면 156이 나와서 이제 180이 좀 가까워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추가적으로 더해야 되냐? 156에다가는 24만큼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3까지 함수값을 왔으니까 그 다음은 그래요. 4의 함수값이 나와야 되는데 4가 몇 번 나와야 돼요? 자, 24가 되면 4, 6에 24. 아, 4가 6번 나오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4인 건 F64부터인데 이게 6개 나와야 돼요. 그건 64, 65의 함수값, 66의 함수값, 그 다음에 요 아래 쓸게요. 67의 함수값, 그 다음에 68의 함수값, 69의 함수값까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즉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더하면 우리는 자, 총 우리가 원하는 180에 해당되는 수를 맞춰낸 거죠. 그러면 69까지 더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이 A 값이 69여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69 나와 있는 4번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함수값 관련된 유형인데 가우스 기호 안에 세제곱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제곱근이 어떤 때 정수가 될까 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 이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보니까 fx가 주어지기를 무리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바로 루트 2x라는 무리함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fx는 우리가 f1x로 정의를 하겠다. 그 다음에 fn 플러스 1의 x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했을 때 f에다가 fn번 합성한 즉 f를 n 플러스 1번 합성한 합성함수로 봅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 문제구나. 결국 무리함수의 합성함수 문제로 주어진 건데 보기에서 이제 옳은 걸 골라봐야죠. 기억봤더니 두 번 합성한 합성함수의 1의 함수값이 2의 4분의 3승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함수값 계산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거고요. 니은. 자, 세 번 합성한 후에 거기다가 2를 대입한 함수값이 2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기억 니은은 이제 함수값이니까 직접 계산만 해보면 되고요. 자, 이제 디귿이 어려운 보기네요. n번 합성한 거야. 자, 일반화 시켜야 되는 거죠. 자, 규칙성 찾아서 n번 합성한 거에 1 대입한 거나 n번 합성한 거에 4 대입한 거. 자, 요게 바로 F2하고 같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해 볼 텐데 지금 봐봐요. 자, 우선 기억부터 해결해 볼게요. 자, 두 번 합성한 거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 합성한 거는 F, F1 이렇게 놓고 합성함수 계산하면 되죠. 요 안쪽에 있는 속함수 함수값부터 계산할게요. 즉 F1이라는 거 따로 계산해 보면 얼마? X1 대입하면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안쪽 함수값이 루트이니까 F 루트 2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제 이 x자리에 다시 루트 2를 대입합니다. 2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하면 2는 루트 이렇게 분리될 거고요. 자, 루트 2는 위에 루트 있으니까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루트 2라는 건 2의 2분의 1승.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2, 요 앞에 2니까 2, 2, 4. 2의 4분의 1승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지수 법칙에서 지수끼리 더하면 돼요. 2분의 1하고 4분의 1을 더해주세요. 그럼 2분의 1 4분의 2죠?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그래서 2의 4분의 3승 정확하게 표현한 거 기억 옳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니은도 이제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세 번 합성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F2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겠죠? 우선 안쪽에 있는 F2부터 계산해보면 여기다가 대입해보세요. 루트 4. 그래서 2가 되는 거 확인이 되죠? 요 값이 2네요. 그럼 F2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전에 계산했듯이 F2가 2잖아요. 그럼 요 값이 2니까 다시 F2. F2가 2니까 다시 2.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냥 2가 나오네요. 니은은
오름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디귿이 문제예요. 그래서 디귿 보통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어떻게 하냐? n이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러면 n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아마 몇 개만 넣어보는 친구도 있어. n이 1인 거, 2인 거, 뭐 3인 거만 몇 개 넣어서 계산해 본 다음에 그럼 몇 개 맞으면 아예 맞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친구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이냐고 물어본 거는 그냥 n이라고 했죠. 근데 n은 뭐야?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단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는 예외가 있으면 거짓이에요. 뒤에서 옳지 않은 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n이라는 자연수를 언제 다 넣어봐요, 이걸.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화시켜서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만 100%늘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갔나요? 오케이. 자, 이제 해볼 텐데 그러면 n번 합성한 게 도대체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알아야 거기다 1도 대입하고 4도 대입하죠. 그 n이라는 게 이렇게 2, 3 이렇게 특정 수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n이라는 게 특정 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화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일반화 시킨 식을 한번 봐야 돼요. 즉, 쌤은요, n번 합성한 함수 식이 어떻게 되냐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갔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바로 구할 수는 없고요. 규칙성을 파악해 봐야 돼. 규칙성.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fx라는 것이 이제 규칙성 파악한 거예요. 루트 2x. 자, 그럼 이걸 두 번 합성한 건 어떻게 될까? 그러면 x 자리에 fx를 대입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x 자리에 여기죠. x 자리에다가 다시 이 fx를 대입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번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을 때, 자, 세모 합성어는 f 요렇게. 자, 요 f2x를 요 x 자리에 또 대입하면 되죠. 루트에 2에. 자, 요 자리에다 요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있네요. 아, 요런 식으로 되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3개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규칙성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보세요. 이 입장에서는 위에 루트 하나 있어요. 루트 2 곱하기. 자, 이 입장에 루트 위에 2개 있죠? 그럼 루트 2. 곱하기 x 입장에서 위에 루트 두 개 있네요. 그럼 루트 x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그다음 거 세 번 한 거 봐봐요. 자, 2는 루트 2가 되겠죠. 2는 위에 루트 두 개 있으니까 루트 2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요 2는 루트 위에 세 개 있어요. 그럼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x는 위에 세 개 있죠. 그럼 루트 x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자, 그럼 이거 좀 간단히 해보죠. 루트 2라는 건 2의 2분의 1승. 루트니까 2의 4분의 1승. 자, 그 다음에 x의 4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되네. 라는 거야. 자, 그럼 세 번 합성한 거 어떻게 해볼까요? 2의 2분의 1승, 2의 4분의 1승. 자, 루트 이제 3개예요. 2 곱하면 8분의 1승이죠. 그래서 2의 8분의 1승. 이렇게 하나 더 늘어났네. 2의 4분의 1승에서 2의 8분의 1승까지. 이해갔어요? 그 다음에 x의 8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구나. 아, 대충 규칙 보이십니까? 아, 규칙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fnx라는 건 어떻게 될까도 확인해 볼 수 있죠. 확인이 돼요. 저 뭐냐? 자, 3이니까 이렇게 해서 3개. 자, 2니까 이렇게 해서 2개. 2의 거듭 제곱들이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n이니까 이렇게 n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2의 2분의 1승 하나 나오고 2의 4분의 1승이 그다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해서 n번째 거까지 나올 겁니다. 이해갔어요? 근데 분모 봐봐요. 분모 2, 4, 8 그래서 2씩 우리는 계속 곱하는 형태인 거죠. 오케이. 그럼 이게 지금 2의 세제곱. 세 번째가 2의 세제곱. 그럼 네 번째는 2의 네제곱. 그러면 n번째는 자, 여기가 2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x 있는 거는 요거하고 지수가 똑같죠. 마지막 수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지수하고 요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x의 2의 n승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일반화 시킨 겁니다. 아, n번 합성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이걸 간단히 해야 돼요. 계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은 어느 부분이냐면 요거야. 자, 밑이 2인 부분이요. 이렇게 노란색 밑줄 그은 부분만 따로 한번 보려고요. 거듭제곱. 자,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그럼 지수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2의 n승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n승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거야, 이거. 요 밑줄 그은 부분이. 됐죠? 그럼 이 지수만 놓고 보면 무슨 수열? 등비수열입니다. 자,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등비수열 혹시라도 학공식을 모르는 친구들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계산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R을 계속 곱하고 있는 거죠. AR 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AR의 n-1승까지. 자, 이 합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R 빼기 1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의 R의 n승 빼기 1 이거 외워놔야 되는 필수 공식입니다. 자, 1-R분의 A의 1-R의 n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R 공비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이 공식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수에 있는 것들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지수에 있는 거 등비수 협에 의해서 1-R 분의 자, 첫 번째 2분의 1에 자, 1-R의 몇 개 총 개수로 보자면 n개죠. n승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자,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합분돼서 1 빼기 2분의 1의 n승 여기까지 되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좀 더 간단히 합니다. 자, 요 2n승이죠? 통분할게요. 2n승 분의 자, 1이니까 2의 n승 빼기 1의 n승 1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입니다. 됐어요. 자, 간단히 한 결과 어떻게 되냐? 자, n번 합성한 합성함수 식이 자, 이렇게 2의 다시. 자, 2의 n승분의 2의 n승 빼기 1 곱하기 x의 2의 n승분의 1 여기까지가 fnx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좀 계산해 보겠다고요. 자, 그러면 1 대입한 건 어떻게 됐냐? x에 1 대입한 거죠? 맞죠? 여기 x에 1 대입한 거야. 그럼 x에 1 대입하면 이거 생략되죠? 1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그럼 남는 것만 보면 2의 n승분의 2의 n승 빼기 요렇게만 남는 게 f 1의 함수값입니다. 자, n번 합성한 거에 4 대입하래요. 4. 그럼 여기다 4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4 대입한 거죠? 그럼 봐봐요. 자, 앞에 건 그대로고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뒤에 여기가 4인데 4가 2의 제곱이죠. 그래서 2의 제곱이니까 2의 n승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 제곱인 게 여기 요 곱해져가지고 얘한테 곱해져서 요 분자 쪽으로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 두 개를 좀 연상해 볼게요. 요 두 개. 그럼 어떻게 되냐? 앞에 건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기면 지수 법칙에서 지수끼리 더하는 거죠. 근데 분모 통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2n승 빼기 1에다가 2 더한 거니까 2n승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의 n승분의 2의 n승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좌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됐어요. 풀이 공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 합공식은 체크했으니까 지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좌변 계산 어떻게 되냐? 역시나 지수 법칙에서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자, 분모 통분되어 있고요. 분자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라져요. 그래서 2n승 두 개 더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n승. 2n승 약분되죠? 그러면 2의 제곱만 남고 4네요. 아, n이 사라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n이 뭐든 상관없이 요 함수값 두 개를 곱해 놓으면 n하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4가 된다 이 얘기네요. 이해갔어요? 아, 그래 이 좌변 계산한 게 4구나. 우변 계산만 하면 되죠? 그럼 F2 우리가 계산한 거 여기도 있네요. 그쵸? 2가 되겠죠? 그래서 F2는 2인데 좌변은 4예요. 그래서 같지가 않네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성립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확인해 보면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에 기억과 니은 보기 이렇게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듭제곱 계산이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합성함수 문제였다. 합성함수 일반화시켜서 식을 쓸 수 있는가. 근데 그 식을 정리하는 과정 내에서 거듭제곱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하는 과정들 다 좀 복잡하죠. 스스로 되는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15번이에요. 15번 문항. 자, 1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요. 다소 좀 까다로운 심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자, M하고 N은요, 서로 다른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자연수 mn. 근데 지금 조건이 있는데 m보다는 n이 크고요. 자, m하고 n은 다 2 이상의 자연수다라고 전제 조건이 있죠. 자, 그랬을 때 m제곱근 a 하고요. 그 다음에 n제곱근 a 하고 요 두 개가 모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바로 300 이하의 자연수 a. 자, a가 존재한다. 그럴 때 m, n, 즉 여기 있는 m하고 n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순서쌍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거야. 자, 우선 요 a라는 게 어떤 수가 될 수 있을까? 이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게 자연수가 되기 위한 a의 조건을 좀 파악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좀 편한데, 예를 들어서 쌤이요, 세제곱근 a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머릿속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정리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떠올리는 수가 뭐 있어요? a? 그래요. 바로 2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혹은요, 세분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2의 6제곱. 꼭 밑이 2여야 되냐? 아니요. 밑은 상관이 없어요. 3이어도 돼. 3의 6제곱. 이래도 되죠? 즉 무슨 얘기냐면 3분의 3, 그러니까 2가 되고요. 요거는 2의 3분의 6승이니까 2승 이렇게 되죠? 즉 3의 3분의 6이니까 2승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거듭적으로 표현되되 여기 있는 지수가 요 지수하고 약분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 즉 요 뒤에 있는 지수, 요 안쪽에 들어있는 지수가 앞에 있는 요 숫자의 배수가 돼야만 이렇게 분수 지수 만들 때 약분돼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자연수가 되는 거죠. 이해갔나요? 그래야지 이런 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 있어도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자, 2는 밖으로 나오지만 그대로 세제곱근 3 이렇게 되면서 자연수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깔끔하게 우리는 어떤 자연수의 거듭적으로 표현되되 어떤 수? 요 앞에 있는 수, 요 3회. 즉, 요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a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자연수, 그 2든 뭐 3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연수의 요 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뭐냐? 막 이렇게 k 쓴 꼴이라고 한다면 이런 꼴이라고 한다면 요 k가 뭐여야 돼요? 그치? 3을 약분할 수 있는 3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자연수의 3의 배수 지수 요런 꼴이어야지 우리는 되는 거구나. 까지 이런 식으로 처음 보는 내용, 이거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면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감을 잡는 수밖에 없어요. 몇몇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은 한두 개 예를 들어주기도 해요.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런데 이제 내신에서는 예를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접근이면 되겠구나 라고 파악하는 거야. 자, 이제 문제 이제 파악했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 둘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A라는 거는요,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 즉 A는요, 자, B가 그냥 어떤 자연수라고 해볼게요. B는 그냥 자연수예요.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 꼴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런 꼴이구나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요거 m제곱근 a라는 건 어떻게 되냐? 자, m제곱근 a 자리에 b에 k제곱 넣으면 b에 m분의 k승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m이 약분돼서 사라져야 돼. 이 분수 지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k는 뭐예요? m의 배수여야 된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돼 그 지수 자체가 요 앞에 있는 수 m의 배수가 돼야 되는구나. 그 마찬가지예요. 요 n제곱근 a도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n제곱근 b의 k승 이렇게 했으니까 bn분의 k승 이렇게 놨을 때 k는 뭐여야 돼요? 그렇지. n의 배수여야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 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n, n의 순서상 계수 구하고 싶죠? 그럼 m하고 n을 구하려면 뭐가 결정돼야 돼요? k가 결정돼야 돼요. k만 결정되면 자 k는 m과 n의 배수라고 한다면 k가 결정되는 순간 m과 n은 뭐예요? k의 약수예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죠. 서로 다른 두 약수여야 되고요. 2 이상의 서로 다른 약수. 자, 이런 관계구나. 그럼 K를 결정해 봐야만 M과 N이 결정되는 상황이구나. 그럼 K를 이제 결정하러 가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접근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수는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제한 조건이 있어요. A는 300 이하의 자연수인데 거기 뭐라 냈냐면 세자의 자연수다. 자, 보세요. 잠깐 지울게요. 자, 300 이하의 세 자리 자연수 A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걸 떠올려 보면 세 자리면 100서부터 어디까지예요? 300까지가 가능한 거야. 300까지. 근데 이거는 어떤 자연수의 거듭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수들만 골라놓고 그 중에서 K가 될 수 있는 수를 골라봐야 돼. 우선은 자연수의 거듭적으로 표현되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요 B는 어떤 자연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론 1은 안 되죠. 1은 안 돼서 2부터부터 볼게요. 그럼 100과 3 사이에 2의 거듭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라는 걸 쌤 볼게요. 그러면 2의 6제곱은 아직 100이 안 되고요. 2의 7제곱 128인가 가능하죠? 그다음에 2의 8제곱도 256이 가능해요. 2의 9제곱 그러면 300을 넘어가죠? 그러면 자, 밑이 2인 거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밑이 3인 걸로 갈게요. 그럼 3인 건 뭐냐? 3의 그렇죠. 4제곱은 안 들어요. 3의 5제곱이 유일하게 요 사이에 있는 수예요. 그 다음은 밑 4로 바꿀게요. 4 중에서는 4의 4제곱이 유일하게 요 범위 안을 만족하겠고요. 저는 밑을 5로 바꾸면 5는 5의 세제곱이 유일하게 들어갑니다. 자, 밑이 6인 경우는 6의 세제곱이 유일하게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의 거듭제곱 중에서는 없어요. 8의 거듭제곱 중에서도 지금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한 것만 쭉 써볼게요. 그러면 10의 제곱,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14의 제곱, 15의 제곱, 16의 제곱, 17의 제곱 정도가 가능한 자연수의 거듭제곱으로 들어갈 수 있는 100과 300 사이의 수예요. 됐죠? 자,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건 했는데 지금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즉 K가 될 수 있는 것들 이제 골라봐야 돼. K. 근데 K는 M과 N을 약수로 가져야 돼. M과 N, M과 N. 근데 N이 뭐야? 서로 다른 두 자연수를 약수로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약수가 최소한 두 개여야죠. 근데 2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2 이상인 약수가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거 봐봐. 7? 7의 약수는 1과 7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통과 안 되는 거지. 7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요 2라는 게 K로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1과 2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두 약수를 가지고 있는 것들만 남기면 돼요. K값으로. 그럼 K가 2인 건 다 안 돼. 지수가 2인 거 다 탈락. 탈락, 탈락. 3도 안 되죠. 3도 소수니까 1과 3밖에 없잖아요. 탈락. 3 탈락. 자, 그러면 4 괜찮아요. 4는 왜? 1, 2, 4 이렇게 세 개 약수인데 2하고 4라고 약수 두 개 있으니까 4 너 통과. 자, 5 안 되죠. 1과 5밖에 없어요. K 값으로 가능한 거는 4하고 8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봐봐요. 어차피 2의 8제곱이나 4의 4제곱이나 값이 어때요? 똑같은 값이죠. 오케이, 둘이 똑같은 값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K 값으로 가능한 게 정해졌어요. K 값으로 가능한 거는 자, A가 요 범위를 만족하는 것 중에는 2의 8제곱과 4의 4제곱. K가 8하고요. 4가 가능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때 이제 M하고 N이 가능한 거는 K의 약수를 고르는 거죠. 8의 약수들을 고르면 돼요. 물론 4의 약수 골라야 되는데 어차피 4의 약수들은 8의 약수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M과 N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는 1, 2, 4, 8인데 1은 안 된다고 했죠?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2, 4, 8이 M과 N으로 가능한 수예요. 그 아주 순서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요 뒤에 있는 n이 더 큰 수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만들어 보면 2,4, 2,8, 4,8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의 개수는 몇 개? 바로 세 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정답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 1등급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접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라는 걸 이 예시를 통해서 문제를 파악한 후에 들어가야 될 만큼 조금 다소 까다로운 유형이었어요. 잘 정리해서 학교 내신에 요 비슷한 유형으로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응용해서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해서 유형 3번 지수의 확장과 지수법칙 관련된 유형을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은요, 그 다음 유형으로 나와 있는 거네요. 자, 유형 4. 지수 법칙을 이용한 시계 계산 문제. 자, 이런 계산 문항들. 자, 한번 먼저 풀어 오신 다음에 쌤과 함께 또 다음 시간도 즐겁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